윤석열의 빠른 파면이 전적을 막는 길입니다. 육군 아파치 조종사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휴전선 인근에서 고도를 높여 북한군에게 자신들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었으며 작전 브리핑에서도 적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그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조종사들은 이 작전의 진짜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명령을 받았길래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왜 굳이 이렇게까지 북한을 자극해야 하지? 라는 의문을 가졌고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서야 그 진짜 목적을 깨달았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군인에게 훈련을 내보냈는데 정확한 목적도 없이 출동을 시킨 거네요. 군에서는 아무리 작은 훈련이라도 목적이 있습니다. 맨날 삽질하는 것도 수경지 진지 구축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파치라는 공격용 헬리콥터를 북한 인근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종사가 왜 날아가는지를 몰랐답니다. 어떤 타격물 확보인지 비행 루트 확인인지 모든 명확한 작전 지시가 있어야 거기에 맞는 비행 훈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전의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지휘계통 전체를 다시 조사해야 할 사안입니다. 지상에서는 실시간 감시 장비를 활용해 북한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조종사들을 북한군이 있는 곳으로 유도하면서 적이 볼 수 있도록 고도를 높여라는 명령까지 하달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북한군의 대응 사격을 유도하거나 강한 반발을 이끌어내려는 의도적인 전쟁 자극행위, 도발행위로 보입니다. 만약 그때 북한군이 대응 사격을 했다면 그 즉시 군사충돌 전쟁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윤석열이 꿈꿨던 영구 독재 체제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훈련은 계엄 전 한두 차례도 아니고 총 4차례 실시되었고 계엄 실행을 앞두고 그 도발의 강도를 점차적으로 높여갔습니다. 2024년 6월 백령도에서 대규모 통합작전이 진행되었으며 해병대가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서 포 사격을 실시한 후 공군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가 위협 비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그 도발의 폭과 범위를 확대해 갔습니다. 주목할 점은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을 아군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비화통신이 아니라 북한도 알아들을 수 있게 일반 고정망으로 노출하여 적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 이를 감지하고 대응할 가능성을 높이도록 준비하고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계엄 실행을 본격화하기 직전인 8월과 11월에는 비행 금지선을 넘어 회랑의 최북단과 북단 사이를 가로질러 더욱 북한과 가까운 지역까지 비행하는 작전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군대에서 전화를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은 통신보안입니다. 아무리 좋은 작전이 있어도 정보가 새어나가면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스파이와 도청 감청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안이 되지 않는 통신 장비로 교신을 했다고요? 그 생각이 납니다. 양아치들이 싸움을 먼저 걸 때 얼굴에 들이대면서 한번 쳐봐! 라고 깐죽대는. 더욱이 계엄 종료 이후인 올해 3월에도 통합정보작전을 재실시하려 했다는 내부 제보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단의 지적을 받은 군은 이를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해명했으나 계엄 이후 갑자기 중단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위장하기 위해 다시 실시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사단이 이를 추궁하자 군은 돌연 훈련을 취소 연기했습니다. 통합정보작전에 대해 조사단은 군에 총 5차례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4차례는 아무것도 이야기해 줄 수 없다며 묵비로 일관했으며 한 차례만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은 북한의 공격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전쟁까지 일으키려 한 것이
이번 제보로 확인됐습니다. 갑자기 중단하면 의심받으니까 계속한다? 이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니 한 가지 결론이 났습니다. 계엄이 실패했으니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겠다. 그런 망상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살아계십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고 있잖아요. 전쟁은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